한때 전국 어디서나 보이던 간판, 커피보다 달콤했던 건 성공의 향기였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매장 1000개 돌파, 스타벅스보다 많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들렀던 곳. 하지만 그 빠른 성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마케팅 뒤에서 점주들은 울었고 본사는 흔들렸죠. 한국을 대표하던 토종 커피 브랜드 카페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8년 봄 서울 천호동 로데 오거리, 이곳에 작은 카페 하나가 문을 엽니다. 그저 그런 커피숍처럼 보였지만 이 작은 매장은 몇 년 뒤 전국 1000개의 간판으로 번져갑니다. 그 시작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성권. 그는 원래 커피 장사가 아닌 감자탕 사장이었습니다. 행복주 풍령 감자탕이라는 프랜차이즈로 전국 300곳 넘는 가맹점을 열었던 인물이죠. 이미 외식업으로 큰돈을 번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그가 캐나다 출장 중 들렀던 한 카페에서 인생이 바뀌는데요. 그곳은 스타벅스도 커피빈도 아니었습니다. 팀홀튼 매일 아침 사람들이 출근길에 들러 커피를 사고 대화하고 웃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함께하는 문화구나.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바로 카페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감자탕으로 번 돈을 다 털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데요. 그리고 2008년 4월 서울 천호동에 카페벤의 1호점이 문을 엽니다. 유럽풍 인테리어, 브라운톤의 조명, 그리고 커피와 젤라또의 조합.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감성이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커피는 일상의 문화가 아니었는데요. 자판기나 편의점 혹은 고급 호텔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카페벤에는 달랐습니다. 커피를 공간의 경험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카페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지기 시작했죠. 그 중심엔 늘 카페벤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커피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을 영입합니다. 바로 강훈. 그는 이미 커피 업계에선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1998년 한국 최초의 에스프레소 프랜차이즈 할리스 커피를 만든 인물입니다. 스타벅스 프로젝트 팀 출신으로 토종 커피 브랜드의 가능성을 처음 증명했던 사람이었죠. 업계에서는 그를 커피 왕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가맹 전략, 매장 오퍼레이션, 모든 걸 꿰고 있는 완성형 전문가였습니다. 김 대표가 감각을 맡았다면 강 사장은 속도를 맡았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스타벅스를 이긴다. 2008년 2개였던 매장 수는 2009년 100개, 2010년엔 450개를 돌파합니다. 단 2년 만에 한국 커피 시장의 지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 커피 시장은 이미 격전지였는데요. 스타벅스가 프리미엄물 커피빈이 정통성을 탐앤탐스가 공간을 팔던 시절이었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카페벤에는 국산 브랜드의 자존심이라는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깃발엔 속도라는 그림자가 함께 달려 있었죠. 대기업 브랜드가 장악하던 시장에서 토종 브랜드 하나가 무서운 속도로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하지만 단지 숫자만으로 이 속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심엔 완전히 다른 마케팅 전략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합니다. 당시 사이더스 HQ, 정운탁 대표와 손잡고 연예인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죠. 드라마 협찬, PPL, 광고, 포스터, 그리고 한예슬, 전지현, 송승헌 같은 톱스타 모델까지. 커피는 곧 스타의 이미지다. 이 전략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흘러나오던 그 멜로디, 그 한 줄의 멜로디가 전국적인 밈이 됐고 카페벤에는 하루아침에 한국의 스타벅스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거리마다 간판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카페벤에가 있네? 그건 마케팅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적 풍경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 심지어 시골, 읍내까지 유럽풍 인테리어의 카페가 늘어서며 한국의 거리 문화 자체가 바뀌었고요. 이 시기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소비했죠. 성공을 마신다는 기분 카페벤에는 그 감정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상승 곡선 뒤에서는 조용히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는데요. 매장은 늘었지만 정작 이익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본사의 매출은 폭발했지만 가맹점주의 통장은 점점 비어갔고요. 본사는 브랜드를, 점주는 생존을 고민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문제는 방향이었는데요. 누군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지만 그 누구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달리기 시작한 흐름은 멈추면 쓰러진다. 그게 강 사장의 신념이었죠. 그들은 더 달렸습니다. 국내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미국, 중국, 동남아까지 진출하며 세계 속의 카페베네를 외쳤습니다. 한류의 바람을 타고 한국형 커피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간다는 환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수많은 간판들 뒤에서 본사의 내부 시스템은 이미 과열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품질 관리, 물류, 인력 운영, 모든 게 속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카페벤에는 1000호점 돌파라는 전성기와 함께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너무 많았던 매장 수는 피로감을 불렀고
그때 생긴 별명이 바로 바퀴베네. 어디에나 있지만 정작 들어가고 싶은 곳은 아니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곧 내부에서도 균열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폭발했는데요. 매출은 늘었는데 돈이 안 남는다.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비용은 과했고 매장 장비와 기기 역시 본사 지정 업체를 통해서만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시중보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가맹점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카페베네만의 스타일을 구현하려면 본사의 시공을 따라야 했기 때문이죠. 결국 커피로 번 돈보다 인테리어와 장비 납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더 많다는 말까지 나왔고요. 그럼에도 본사는 확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장 수가 곧 브랜드 가치다. 그 신념 하나로 전국을 뒤덮었죠. 그 여파로 같은 거리에 카페베네가 두세 곳이나 생기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후 본사는 새로운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커피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판단 아래 시작된 것이 바로 다각화 실험이었는데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블랙스미스, 대형 베이커리 마인츠돔, 드럭스토어 디셈버 24.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본업인 커피조차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동시에 벌였던 거죠. 한편 해외 진출도 문제였습니다. 중국, 미국, 동남아로 빠르게 매장을 늘렸지만 철저한 현지화 전략은 없었고요. 그저 한국에서 통했으니 거기도 통하겠지. 이 단순한 공식에 의존했죠.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는데요. 중국에서 600개까지 늘어났던 매장은 단 2년 만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인테리어 대금 미지급, 직원 임금 연체, 심지어 현지 법인이 한국 본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그리고 결정적인 균열이 발생하는데요. 김 대표와 강 사장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한쪽은 비용 절감과 실리를 중시했고 다른 한쪽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적자라도 강남 중심점을 밀어붙었죠. 결국 2011년 강 사장은 회사를 떠납니다. 그는 퇴사 직전 카페벤의 이야기라는 자서전을 냈고 이후 망고식스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씁니다. 하지만 강 사장이 떠난 뒤 카페벤의 성장 엔진은 멈췄습니다. 가맹점 수는 늘어도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2012년 매출은 2207억 원에서 1년 뒤 1874억 원으로 급감했고요. 부채 비율은 2011년 265%, 2014년 852%, 2015년 2600%. 이미 구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2014년 카페베네는 강남 본사 건물까지 매각합니다. 건물을 팔아 부채를 막았지만 그건 잠시 숨고르기에 불과했죠. 그리고 2016년 회사 지분은 사모펀드에 넘어갑니다. 대주주가 바뀌고 경영진이 교체되며 한때 토종 자존심이라 불리던 브랜드는 이제 투자 자본의 계산서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2018년 카페베네는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데요. 부채는 444억 원, 결손금 754억 원, 커피 한 잔의 꿈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주요 채권자였던 산업은행은 회생 과정에서 카페베네의 지분을 인수했고 새로운 경영진은 브랜드의 뼈대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목표는 단순했는데요. 속도를 버리고 신뢰를 다시 쌓자. 같은 시기 스타벅스는 매장보다 시스템에 투자했습니다. 카페베네가 인테리어를 바꿀 때 스타벅스는 공급망을 바꿨고 카페베네가 광고 모델을 바꿀 때 스타벅스는 고객 데이터를 쌓았죠. 이전에 카페베네가 화려한 인테리어와 스타 마케팅으로 존재감을 세웠다면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조용한 브랜드로 남겠다는 결심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커피의 품질부터 메뉴 구성, 공간 콘셉트까지 모든 것을 새로 짜야 했습니다. 시즌별 신메뉴와 디저트, 젤라또와 베이글, 프리미엄 원두 등으로 꾸준히 변화를 시도했죠. 또 고양이 캐릭터 베네카에를 선보이며 브랜드의 따뜻한 감성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슬로건도 내걸었습니다. 우리 동네 카페벤에 더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작고 따뜻한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배달과 리워드 시스템으로 무장했고 메가커피는 가성비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로컬 브랜드들이 각자의 개성을 내세워 시장을 파고들었고요. 그 틈에서 카페베네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한때 국민 카페라 불리던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소비자들의 기억 속 한켠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간극은 결국 숫자로 드러나는데요. 2024년 기준 카페베네 본사의 자산은 약 44억 원, 부채는 272억 원으로 자본은 마이너스 228억 원. 2019년 이후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국내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였던 카페베네는 2012년 매출 2207억 원을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그 이후 12년 동안 매출이 약 96.6%나 급감했습니다. 2024년에는 불과 76억 원에 그치며 무려 2100억 원 이상이 사라진 셈이죠. 이것은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브랜드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수준의 급격한 축소로 평가됩니다. 가맹점 수도 빠르게 줄고 있는데요.
카페베네는 2013년 1000호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928개였던 매장은 2024년엔 99개로 감소했고요. 12년 동안 무려 829개, 약 89%가 사라졌죠. 최근 6년간 흐름을 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신규 개설은 고작 61개였던 반면 같은 기간 계약 해지는 319건, 명예 변경은 65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2024년엔 23곳이 문을 닫았고 새롭게 문을 연 매장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베네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추억입니다. 90년대생에게 카페베네는 첫 소개팅, 첫 면접, 첫 노트북 과제를 하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향기, 그 따뜻한 공기가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죠. 브랜드는 제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이미지라는 걸 카페베네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만으로는 브랜드가 다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이 브랜드,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시절 카페베네를 기억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억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